어머나 무뚝뚝한 분이시네요. 내 미모에 할 말이 이른 건가? 튀김은 뭔가요? 혹시 새우? 혹시 그 튀김 덮밥에 얹어지는 그런 건가요? 이제 남은 건 튀김과 후식인가요? 이해병. 오, 여기가 그렇다. 바로 우리가 사는 어이족 마을이지. 바닷속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오, 라모, 내 딸. 어디 갔던 거야? 아빠는 너무너무 걱정했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아픈 데는 없고? 혹시 인간들이 우리 딸을 훔쳐먹으면 어떡하나? 이 베이스새끼 뭐야 이거? 파란 매너치를 잡았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인간이네 이거. 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좀 해주게. 요새 이 근처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갑자기 땅이 흔들린다든지 건목에 얼음이 녹는다든지 한 말이에요. 물론하지 라모야, 아빠가 계속 원인을 조사하고 있단당. 이런 지 벌써 2년이 지났다고요. 아빠도 어인족의 기술로는 쉽게 밝히지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건 모두 고대 문헌이 소실되어가지고 방법을 새로 찾아야 돼서 말이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아빠. 인간들이 이기적이지만 기술력만큼 뛰어나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간들이 안 된다.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야. 우리의 터전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를 잡아서 전시까지 했던 놈들이다. 호시탐탐 우리 종족을 사냥하고 물건을 약탈하려고 노리는 놈들과 손을 잡을 수는 없어. 또 거대한 진동이. 이거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제가 인간 바다에서 대왕 오징어에게 납치되었을 때 이 데이브라는 사람이 도와줬어요. 아까 수험이 자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부탁해봐요. 인간이라고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건 설령 내가 원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란다. 인간의 도움을 받는다니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먼저 이자가 마을의 신뢰를 얻어온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보마. 마을의 신뢰라. 어떻게 하지? 일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아, 오늘은 일단 긴 여행으로 피곤하니까 인간 내일 다시 여기로 와라. 마을 주민의 부탁을 좀 들어줘야겠어.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방적인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오라는 거야? 자네가 우리 딸 나무를 도와줬다고 하니까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모른 척하는 것은 어인의 도리가 아니지. 이걸 사용하게나? 뭐죠? 이건 그냥 거울 같은데? 이 어인족의 거울은 설치하는 곳에서 이 마을까지 바로 올 수 있는 도구이요. 오,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 재해로 인해 많이 쇠락했지만 원래 우리 조상은 고도의 기술을 가졌었다오. 지금은 몇 안 남은 유산들만 쓰고 있는 형국이지. 안타깝게도 여기 아무튼 이걸 자네 마을에 설치해 놓으면은 이 마을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다만 얼굴은 인식하기 때문에 자네만 쓸 수 있다는 점, 또 건목의 빛이나 태양광으로 작동하니 낮에만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치 마시오. 그리고 마을에 지도를 줄 테니 쓰도록 하게. 주민들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오. 순간이동 거울이라 멋있네. 일단 보트로 갖고 가야겠다. 거울은 이쯤에 설치하면 될 것 같네. 이걸로 낮에 어인족 마을에 갈 수 있다고 했지? 내일 가봐야겠네. 오늘도 시간이 영업시간 지나버렸잖아. 잠깐 들러서 별일 없었는지 확인해야겠다. 너무 늦게 와버렸네. 간단히 뒷정리나 해놔야겠다. 요시오씨, 웬일이신가요? 일을 끝내고 지나가는 길인데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길래요. 판초씨는 이미 집에 간 것 같군요. 요새 좀 피곤해 보이던데 몸이 상할까 걱정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쁘기도 하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어떤 일 때문에 요리를 관두기도 했었다고 하셨는데 그랬었죠. 그때는 정말 다시는 칼을 안 잡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그때 그렇게까지 비밀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반초씨라도 상처가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앞에서 말을 아꼈을 뿐이에요. 목이 마르네요. 먼저 맥주 한 잔 주시겠어요? 역시 일 끝난 뒤에 맥주 한 잔은 시원하네요. 특히 이렇게 밤바다를 보면서 마시니 더욱 좋군요.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조씨가 한동안 요리를 그만둔 이유를요.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듀궁 호텔. 제가 12년 전에 근무했던 호텔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5성급 호텔이죠. 다소 오래된 이미지가 있지만 당시의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면서 새롭게 도약하던 시기였습니다. 요시의 양 잠깐 괜찮으실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지배인님? 그게 실은 곤란한 손님이 예약을 해서 말이죠. 곤란한 손님이요? 여배우 루이스 크로포트 아시죠? 그녀가 우리 호텔에 예약을 했어요. 루이스 크로포트가 까다롭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그녀가 온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저희 호텔의 서비스와 직원 수준은 어디에도 따라올 수 없지요. 그동안 상도 여러 번 받았었고요. 하지만 그녀에 대한 소문은 듣지 못하셨나 보군요. 소문이요? 이걸 보세요. 이건
그녀는 배우뿐만 아니라 미식가로도 유명한데 최근에 여행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여행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텔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로군요. 인류 체인인 글로리아 호텔조차 이런 혹평이라니. 아무래도 단점을 들춰내는 편이 훨씬 전문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녀의 글은 대부분 이런 식이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시의 양? 그건 예약을 거절할 순 없죠. 호텔의 명예를 위해서라도요.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접대할지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예약을 받되 루이스를 만족시킬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요시의 양, 이사 가시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 호텔의 장점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입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야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예약은 스위트로 했습니까? 물론 스위트룸입니다. 방의 청결은 물론 성향에 맞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VIP 기준으로 맞춰오도록 하세요. 좋아하시는 음료나 어메니티는 제가 알아보고 룸 상태를 체크하면서 배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의 접객입니다만 그건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해야겠지요. 부탁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VIP분들과 연을 맺어오신 지배인님 말고는 그런 까다로운 손님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평소보다 긴장되는군요. 그리고 식사입니다만 조식은 뷔페로 하더라도 디너 코스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저희 호텔의 디너라면 우리 호텔의 프렌치는 정말 훌륭합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출신의 총주방장이 책임자로 계신 듀공 호텔의 자랑이지요. 하지만 마침 그 총주방장님께서는 요리 연구차 프랑스로 휴가를 가셨네요. 물론 대리를 맡고 있는 수석 주방장 요리도 훌륭합니다만 이번 상대가 워낙 까다로운 분이시라. 듀공 호텔의 1층은 원래 약한 분야입니다. 우동이나 간단한 덮밥 정도를 제공하고 있었던 하지만 몇 년 전 반초군을 구형하면서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식재료의 재해석으로 유명한 반초군의 요리는 얼마 전 해외 잡지에 소개된 적도 있지요. 어쩌면 이게 돌파구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일식이 최선이란 얘긴데 반초씨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셰프인데 괜찮을까요? 반초군의 실력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취향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만든다는 큰 단점이 있죠. 새로운 맛을 알려주겠다는 욕심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그런 도전의식이 참신한 요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상대가 그 악명 높은 루이스 크로포드니까요. 그렇군요.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반초씨를 잘 설득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해요, 요시의 양. 네. 반초씨 계신가요? 미스 요시, 여기 무슨 일이오? 마침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지배인님의 부탁으로 상황을 좀 보러 왔습니다. 얼마든지 보시오. 별다를 거 없는 일식 요리 주방이오만. 반초씨는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일본에서 경험을 쌓고 왔다며 이력서를 내밀었었죠. 이력서에 초밥집은 모두 뛰어난 곳이었습니다만 반초씨는 어느 곳에서도 오래 근무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충분히 배웠기에 다음 수업을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지배인님은 반초씨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일식당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주방에 가면 밤이 된 낮에는 반초씨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그는 홀로 요리를 연구하곤 했죠. 누군가 방해하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연습 중이었나요? 그렇소이다. 단련이라는 것은 천번의 연습과 만번의 연습을 뜻하지 않소? 매일 쉬지 않고 연습해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요. 그렇군요. 반초씨께서는 평소에서도 항상 연습을 거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열정을 쏟고 계신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는군요. 무엇이 안심이란 말이오? 반초씨, 혹시 VIP를 접대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VIP를 접대? 맞습니다. 저희 호텔의 명성을 높여줄, 아니 어쩌면 그 반대가 될지 모를 중요한 손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루이스 크로포드라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여배우이자 미식평론가죠. 반초씨가 듀공 호텔에 합류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하다고 평가받던 저희의 일식 요리가 이 짧은 사이에 주목받게 된 데는 반초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특별한 대접을 원하는 손님들이 방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루이스 크로포드라는 까다로운 손님의 입맛을 맞춰달라 그 말씀이시오? 네, 듀공 호텔의 평가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생에게 요리란 언제나 자신과의 승부이지 타인과 승부가 아니오. 오직 완벽한 요리를 만드는 것, 그것은 누가 대상이라고 해도 변치 않소. 그저 지금 철에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어울리는 조리법으로 만들 뿐. 그래도 괜찮겠소? 좋습니다. 요리 하나하나의 맛에 대해서는 반초씨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접대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만. 알겠소. 요리를 어떻게 서비스하는지에 대해서는 미스 요시가 전문가이니. 가이세키는 일본의 전통 다이닝 방식입니다. 전체와 작은 요리들, 회, 국물, 구이, 찜, 밥을 순서대로 내는 형태로 여러가지 요리를 낼 수 있어서 일식의 정수라 일컬어집니다. 가이세키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전통적이고 가이세키 요리는 하나의 테마를 여러가지 요리를 표현하는 일종의 예술이요. 그러려면 하나의 테마를 국물, 구이, 찜, 튀김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지금 이 주방에서는 저것들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알겠습니다. 디너를 하니 단품보다는 코스 요리가 좋을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양식의 코스를 따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통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국물, 전체, 회, 곁들인 초밥, 튀김, 디저트로 하는 코스가 가능할 것 같소. 어떠하오?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 각 요리는 어떻게? 우선 국물이요만.
초밥까지는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튀김이군요. 역시 대표적인 새우를 사용하는 게 새우는 이펙트를 주기 힘도 이쯤에서 변화구를 던져야 하오. 마침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참인데 이런 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 보군요. 들어보죠. 상어요. 상어의 머리를 쓴 요리를 생각하고 있어. 상어라고요? 상어를 먹나요? 상어는 아주 맛있는 생선이요. 지금처럼 기름이 올라 한창 맛있을 때이지. 스테이크로 먹는 경우도 있고, 특히 머리의 볼살 부위는 쫄깃한 맛이 일품이요. 고기 같기도 하고 생선 같기도 한 식감이 끝내주지. 하지만 상어는 너무 낯선 식재료예요. 좀 더 대중적인 게 좋지 않을까요? 로이스 크로포드라는 사람에겐 특히 참된 요리 사람을 따지지 않소. 누구라도 한 입 먹으면 확실히 알 것이요. 그것이 지금 시즌에 이 부근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요리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괜찮을지 어떨지요. 다시 생각해도 역시 무리일 것 같습니다. 반초씨. 이런 무미들이라. 만약 그 요리를 냈다가 잘못되면 반초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지배인도 저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되지요. 그녀가 찾아온 곳은 듀공 호텔이지 반초씨의 가게가 아니에요. 호텔은 찾아온 고객에게 최고의 휴식과 즐거운 시간을 서비스해드리는 곳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호텔 전체의 플랜에 어긋납니다. 그녀가 이 요리를 싫어한다는 법 없지 않소? 한 입만 맛본다면 어떤 요리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터인데 만에 하나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까다로우신 분이니 안타깝군. 알겠소. 그럼 새우 튀김으로 하도록 하겠소. 상어 맛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이쪽입니다. 루이스 크로포드님. 고마워요. 이쪽이 요리들의 요리를 책임질 주방장 바초씨입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군요. 좀 더 연륜 있는 주방장을 기대했는데. 어머나 무뚝뚝한 분이시네요. 내 미모에 할 말이 이른 건가? 긴장을 많이 한 모양이군요. 이래봬도 실력은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럼 기대해보죠. 이 호텔 오래된 곳 치고는 서비스가 괜찮았으니까요. 카페지라거나 벽에 걸린 그림의 취향도 마음에 들었어요. 글로리아 호텔처럼 기취한 건 좀 별로거든요. 하지만 스포츠 센터가 없다니 이건 좀 충격이네요. 몸매 유지를 위해 운동을 매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거는 최대한 푹 쉬고 가시라는 배려로. 푹 쉬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목욕탕 시설은 좋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죠. 그래서 저녁 메뉴는 뭐죠? 일식 코스입니다. 여기 코스 메뉴입니다. 계란찜인가요? 좀 더 특별한 걸 기대했었는데 재료가 좀 많이 들어있긴 하네요. 재료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주방장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리는 이제 남은 건 튀김과 후식인가요? 튀김은 뭔가요? 혹시 새우? 혹시 그 튀김 덮밥에 얹어지는 그런 건가요? 이해병. 디저트는 항상 먹던 과일일 거고 대충 다 맛본 거나 다름없을 것 같네요. 반응이 미묘하네요. 이걸로 된 걸까요? 어떠십니까? 저희 호텔의 식요리는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냥 예상했던 정도네요. 가끔 생각나면 먹으러 올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굳이 호텔에 와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맛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처음에 계란찜? 그냥 그거부터 평범한 일식이구나 싶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일식이 취향이 아니셨던 거로군요. 그것도 모르고 일식을 대접하고 말았으니 제 실수로군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별맛은 없었지만 건강식이잖아요. 스포츠 센터도 없는 호텔이라니 요리라도 건강식이어야죠. 저기 소생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소? 파초씨! 다시 인사드리오이다. 소생, 이곳의 주방장이 반초라고 하오. 말재주가 없어 그냥 듣고만 있었소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말씀드리오. 뭔가 하실 말씀이라도? 다른 것보다는 잘한다는 주방장님? 반쪽권 루이스님은 그저 말일세. 분명 만족스럽지 못한 요리를 낸 것은 소생의 잘못이요. 그렇다면 소생의 그 잘못을 만일 길 주지 않겠소이까? 어쩔까요. 전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거든요. 소생의 진짜 실력은 이런 것이 아니요. 진짜 맛난 요리를 대접해드리겠소. 판초씨 설마 저를 만족시킬 요리가 또 있다는 건가요? 좋아요. 기다려드리죠. 다만 제 시간은 비싸답니다. 그만큼 대단한 요리여야 할 거예요. 판초씨 설마 그건 아니겠죠? 여시의 양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가요? 다 되었소. 백기 흉상어 머리 튀김이요. 이것은 머리를 통째로 튀겨내다니. 상어의 볼살을 잘라내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튀겨낸 최고의 요리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 최고의 재료를 그대로 살려 만든 일품 요리요. 저리 치워요. 이러고 요리라고. 무슨 소리요? 한 입 먹어보면 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요. 나 기분 나빠졌어요. 이게 듀공 호텔의 서비스인가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바축군 요시에야 자네들도 사과를 확인하. 죄송합니다 루이스님.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요리는 외관이 전부가 아니요. 어찌 먹어보지도 않고 피하는 것이 루이스 양. 판주씨 그러지 말고 지금은 매우 불쾌하군요.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거나 벌칙인가요?
하지만 이 대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돌아가겠어요. 오늘의 숙박 취소하죠. 위약금이든 뭐든 청구하도록 하세요. 그 이후로 반초 씨는 호텔을 관두고 수련을 떠나겠다고 하고 사라졌죠. 요리 자체보다는 식자재와 조리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도 자신이 맞다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은 조금 멋있네요. 그런 반초 씨의 고집이 지금의 실력을 있게 한 것이겠죠. 그래도 데이브 씨와 같이 일하면서 SNS도 하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데이브 씨. 반조 씨가 요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야죠. 좋은 아침. 오, 데이브, 어제 안 보이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 줄 알았네. 무전 연락도 안 되고 말이지. 어제 어이족 말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게 말이죠. 그렇구만. 그랬던 것이었어. 아유, 부럽구만. 그럼 럭키한 경험을 하다니. 제가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사실 같더라고요. 일단 주민들과 얘기해보는 거 어떻겠나. 나도 가고 싶긴 하지만 어이족의 거울 한 명밖에 썼다니 너무 아쉽구만. 아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이 흘러가는구만. 도구가 필요하면 코브라사또 잊지 말게나. 네, 일단 저 어인족의 거울로 다시 어인족 마을을 방문해봐야겠어요. 그럼 이만. 채워왔어요. 듣자하니 마을 주민들이 자네를 꽤 신뢰하는 것 같더군요. 마을을 위해 힘써준 점에 대해 먼저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겠소. 생각했던 것보다 다들 친절하더라고요. 아직 자네를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오만 현재는 어떤 도움이라도 절박한 상황이니 우선 마을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소. 이 마을 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았소. 오히려 엄청 커다랗고 얼음에 뒤덮인 그런데 우리가 건목이라고 부르는 나무요. 우리는 바로 그 나무 열매를 마을의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어. 나무는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지하열을 끌어올려서 에너지를 만들지. 그렇게 에너지 열매를 만들어낸 덕에 나무의 밑, 즉 이 마을 지하에 거대한 빙하가 생겨났어. 바다 밑에 빙하라 상상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래에서 올라온 열이 강해지면서 점차 얼음이 돋고 있어. 나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을에 아픈 주민도 늘어나고 말이요. 킹롱님께 계속 기도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정도는 알고 있어. 마을 밑에 빙하 상황을 좀 확인해봐야 하거늘. 너무 오랫동안 농경 생활을 이어온 우리 어인족들은 당분간 장비도 기술도 없는 상황이지. 부끄럽소만. 그래서 제가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도 이제 그 방법뿐이라는 걸 인정해야겠구나 딸아. 어쨌든 어려운 부탁인 건 알고 있소만 인간 자네가 이 빙하 구역의 상황 좀 보고 오지 않겠소? 뭔가 되게 위험할 것 같지만 알았어요. 육지도 점점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고맙소. 이 은혜는 반드시 갚도록 하지. 자 그럼 비가 좀 물고 내려간 문의 열쇠를 열쇠가 어딨지? 선생님 그 열쇠는 저희가 비가동을 봉인하면서 유폐 창고에 넣어두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뭔가 또 큰일 난 것 같은데. 인간이여 유폐 창고에서 빙하 통로로 가는 열쇠를 좀 가져다 주시오. 수암이 길 안내해 줄 것일세. 위험한 곳은 아니죠? 최근 100년간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도 간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더 늦기 전에 빙하 구역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하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오시오. 수암이 길을 안내할 걸세. 거지 같은